지인이 차 끌고 백화점으로 와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차 없이 가고 있어요. 어느 천년에 가지? 아주 우울하네요. 쓰레기도 내가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당연히 알죠. 얘는 알겠죠. 아마 다 가야 될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군. 이거 진짜 어떻게 버리냐? 아, 내 차에 실릴까 몰라. 이런 것까지 버려야 되는지 몰랐어. 안녕하세요. 엄청 피곤해 보이네요. 엄청 피곤하기는 해. 진짜 요즘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랑 엄청 찾아봤는데 팝업 관련된 자료가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건 진짜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난 이런 걸 팔았다. 뭐 팝업의 장점 이런 거, 단점 조금 적혀있는 거 그런 영상들은 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게 하나도 안 적혀 있어가지고 처음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로 기록을 해야겠다 해서 다 적어놨었어요. 근데 아니 너무 못생겼어. 앞머리는 또 왜 이래? 근데 아무튼 처음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적어놨었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됐다의 자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행사 기간이 3월 7일부터 13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락받은 게 2월 13일 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2시간 뒤에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고, 근데 계약서를 이틀 뒤인가 15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받았고 다음날까지 작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계약서가 아니에요. 되게 엄청 디테일해요. 막 아크릴 쇼케이스를 만약에 준비해 가면은 그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측정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고, 만약에 살 거면은 몇 단짜리 얼마만한 거를 살 건지 그런 걸 적어야 되나? 그리고 매대를 몇 개 빌릴 건지, 그리고 그 매대에 어떻게 DP를 할 건지를 도면을 손글씨나 아니면 3D로 만들어서 그걸 또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로고가 없었어요, 원래는. 엄청 간단한 아이보리나 크림 색깔 바탕에 까만 색깔 글씨만 있는 그런 로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로고를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조금 간단한 캐릭터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처 사장님 도움을 받아서 로고를 만들었었고요. 그거 말고도 영업신고를 어떻게 할 건지인가? 그런 게 막 정해져 있어요. 즉석 판매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랑, 그리고 거기서 백화점 내에서 100% 가공을 할 건지. 거의 한 계약서 작성만 한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저는. 그리고 다음 날이 17일에 제가 보건증 날짜가 행사 기간에 만료가 돼요. 그래가지고 보건증도 미리 재발급을 받느라 17일 날 보건증을 재발급 받았고, 직판업을 새로 신고를 하려면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위생교육 같은 걸 들어야 되잖아요, 6시간.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제일 빠른 날짜가 2월 25일 여의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3월 막 4일인가 5일인가 막 그런 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25일도 하루 빼고 서울 가가지고 교육받았고,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에 직판업 신고를 했고요, 시청 가서. 그리고 28일날 핸드폰으로 정부24 들어가서 한시적 영업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용산구청 쪽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용산에서 팝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28일까지 그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3월 1일부터 6일까지 정말 바빴어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초콜릿이나 프레첼은 미리 엄청 많이 만들어 놨었고, 반죽도 미리 만들어서 냉동시켜 놓고, 쿠키 반죽도 미리 만들어서 냉동시켜 놓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가게 정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고요. 안내문 같은 거 붙여놔야 되고. 그래서 13일날 연락 오고 15일날 계약서 쓸 때까지는 일단 뭘 만들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니까 15일까지는 논 것도 아니야. 13일날 14일날에도 만약에 물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지 막 그런 계획 같은 걸 세웠었고요. 예상 매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상 매출이 평일이 100만 원이고 주말이 만약에 150에서 200이야. 그러면은 저는 주말 물량까지는 만들기는 뭔가 조금 불안해가지고요. 평일 100만 원을 일주일 내내 일평균으로 잡아서 700만 원어치 매출 상당의 물건들을 웬만하면 많이 만들어뒀거든요. 밑작업 같은 걸 많이 해두고. 그래서 그러느라 15일 계약서 쓴 날부터 매일매일 새벽까지 야근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솔드아웃 POP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가격표도
저희가 원래 조금 앤틱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해서 저희가 원래 크래프트 종이에 네임펜으로 글씨를 쓰고 코팅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냐고 했는데 그래도 통일성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격표를.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알레르기 표기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원산지 표기 그런 것도 다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예시 파일을 전날에 보내주셨어요. 팝업 전날에. 전전날인가? 근데 어쨌든 전날까지는 세팅을 해야 되니까 5일날에 그런 예시 파일을 받아서 그 5일날에 완전 야근을 했고, 그리고 이제 6일날에 프린트한 거를 미리 만들어 둔 거 몇 개랑, 그리고 소품들을, 포장용지 그런 거를 싹 다 들고 끌차까지 들고 아는 분이랑 같이 전날 밤에 11시인가에 도착을 했었어요. 근데 1시 반인가까지 했거든요. 거의 2시간 반을 세팅을 한 거죠. 근데 그거 세팅하고 가게 와가지고 다음날 만들 물량을 조금 뽑느라 그날 잠을 1시간밖에 못 자고 다음날 또 백화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이니까 일단 제가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불행의 시작이. 첫날에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물론 제 문제도 있어요. 저희 가게가 다른 가게에 비해서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근데 일단 제가 꽤나 늦게 팝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업체들 중에서 제가 제법 늦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자리도 너무 안 좋았고요. 제일 구석 자리였어요. 제가 제일 안 좋았어요. 8군데에서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지. 그리고 일단 말씀 주신 예상 물량이 저한테 너무 벅찼어요. 너무 벅차서 최대한 손이 좀 많이 안 가는 걸로 만들려고 솔직히 노력을 좀 했었고요. 가격대가 다른 곳들 중에서는 조금 비쌌어요. 제가 아는 다른 사장님이 팝업을 했을 때 원래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팔았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수수료가 너무 상당하니까. 이게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진짜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게 수수료만 나가는 게 아니라 포맥스 연출물이라고 그 매대 꾸미는 비용이 그것만 몇십만 원 들고요. 쇼케이스 빌리는데도 운송비 포함해서 35만 원 들고, 정말 막 진짜 막말로 한 50% 얹어도, 물론 50% 절대 얹지 않았지만 50%를 얹어도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손해예요. 근데 물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불만이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처음에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저희 매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매장도 금액대가 조금 비싸고 퀄리티가 되게 좋은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안 팔리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나중에 원 플러스 원 했어요. 저희도 원 플러스 원하고 저렴한 거 위주로 여러 개 맛보고 싶어 하시지 조금 헤비한 디저트를 드시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너무 잘못 생각했다. 다음날이 주말이니까 주말엔 조금 괜찮겠지 했는데 주말에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뉴들을 진짜 정말 많은 품목들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꾸면서 원래 있었던 품목들을 다 기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저한테도 정말 큰 손해고 정말 큰 결심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처음에 잘못 판단을 했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가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품목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첫날에 제가 너무 기가 죽어서 그랬지 이게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가게도 진짜 장사가 안 됐고요. 과거에 팝업을 한 번 더 진행했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첫날에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저희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사장님들은 장사 잘 되세요? 이러고 물어보고 다니셨을 정도였어요. 이게 백화점이 진짜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달별로, 시즌별로, 분기별로 그런 매출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조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됐었고 그거를 사장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그 예상 매출만 듣고 처음에 저는 당연히 작년이나 재작년 3월 초에 좀 비례한 매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 매출이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 매출이 나왔을 때가 꽤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고 사장님들의 희생이 잇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명절이 겹쳤다든가 무슨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진짜 팝업을 하면서 알바분한테 자리 맡기고 그 매대를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손님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은 매대도 보고 그 매대당 가격도 보고 처음에 오픈했을 때 채워져 있는 디저트 개수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어져 있었던 디저트 개수랑 그리고 중간중간 채워놓는 디저트도 제가 계속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구석자리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야가 되게 넓었고 그리고 저희 쪽이 창고 쪽이었어가지고요. 창고 앞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랑 냉동고에서 뭘 꺼내갈 때마다 제가 보였어요. 창고도 보이니까. 이게 백화점만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희 측이 진짜 큰 손실을 본 대부분의 이유가 예상 매출을
너무 큰 매출을 얘기해줘서 그 수량대로 물량을 생산하려고 그 준비 기간에 인건비를 너무 많이 썼고요. 재료비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 있잖아요. 버린 것도 너무 많고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백화점 측에 득이 되는 거를 백화점 측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이제까지 진행했던 수많은 사장님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행사 기간에 저희 매대에서 일을 해본 사장님들은 다 저랑 같은 의견일 거예요. 일단 백화점 내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었고요. 1층, 2층, 3층 저희 관련된 게, 행사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랑 저희 직원분이랑 제 지인분들은 한 번도 발견을 한 적이 없어요. 4층, 6층, 7층에서만 봤어요. 뭐 인스타나 그런 SNS 쪽에도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건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도 감당을 하는 게 있으니까 백화점 측에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수료를 받으니까, 비싼 수수료를 받으니까. 저희가 이런 영업적인 손실이 있을 때 백화점은 손실 보는 게 없잖아요. 저희 매대에, 저희 행사장에 오셔서 소비를 안 한 손님들은 저는 백화점 내에 다른 곳에서 소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인 소비가 준다? 그거는 경기나 백화점 탓이지 저희 작은 행사장에 저희 사장님들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손실이 당연히 저희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벤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백화점 측에서 홍보를 하면서 진행한 쿠폰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거는 백화점에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이 싹 다 저희 부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식 이벤트도 했고요. 1+1 이벤트, 2+1 이벤트도 했었고요. 룰렛 이벤트도 했었고요. 시식을 거의 판매한 물량만큼 풀었어요. 막 프레첼을 25개를 만약에 팔았다? 그럼 20개를 풀었어요. 저 이만큼이면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무리 싸게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딸기 보틀케이크 2개에 9,500원에 드렸거든요. 물론 그게 헤이비에서 많이 안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들렌도 2+1, 휘낭시에도 2+1, 1+1 했는데 정말 매출이 안 나온 편이었고요. 그렇게 팔면은 저희는 완전 손해입니다. 완전 적자예요. 득이 되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고요. 이번 팝업 때문에 제가 몇백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남은 이틀, 오늘이랑 내일을 빼고 싶다 얘기를 했죠. 전날에 그렇게 늦은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백화점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그 중간을 조율해주는 담당자분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나 안 되나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다가, 근데 이제 판매할지도 모르고 판매가 될지도 모르는 상품을 저는 또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폐기했던 것도 너무 많고 손해보는 것도 너무 많고, 이 이상 그냥 백화점에 들어간다, 내가 준비를 하면서 빌리고 투자한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도 백화점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알바를 세워놓고 시간당 최저임금 30원만 낸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손해예요. 그 정도로 이익이 없는 매대였어요. 그냥 저한테는 너무 실패한 행사거든요. 하이디를 하면서 그렇게 큰 적자가 난 적이, 아니 그냥 적자가 난 적이 진짜 유일해요. 그렇게 주 단위로 적자가 난 적이. 그리고 저희 매대가 제일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악한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요, 저희 쪽 지가 창고잖아요. 근데 그 창고가 제일 넓었어요. 부피가 제일 넓었는데 그렇게 넓은 만큼 저희 매대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앞에 매대가 2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마주보고. 근데 거기가 그 직원들 일하시는 공간이 되게 넓었어요. 그만큼 저희랑 저희 앞에 있는 매대 사이 통로가 엄청 좁았고요. 그 통로가 손님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통로니까 저희 쪽 매대를 담당자분이 오셔서, 그 백화점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매대를 사정없이 뭐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밀었어요. 근데 이거는 담당자님 너무 좁다 해가지고 조금씩 밀어서 사용을 했는데도 저가 직원이랑 둘이 동시에 지나다닐 수가 없어서, 만약에 저 지나갈게요 하면 이제 앞에 분이 이렇게 몸을 붙이고 이제 제가 벽에 이렇게 찰싹 붙어서 지나가야 됐고, 거기서 일하는 내내 진짜 숨이 막혔어요. 제가 옛날에 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약 먹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일매일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우울증 걸렸을 때 그 증상이랑 똑같아서 숨이 턱턱 막히고 되게 뭔가 무기력해지고 머릿속이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멍해요. 그렇게 좁은 곳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버티고 이제 둘째 날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저희 매대를 조금 밀어주실 수 있냐. 저희 앞에 두 업체들이 공간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밀고 통로를 같이 밀면서 저희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공간도 좁았지만 저희랑 저희 앞에 마주보고 있는 업체 그 사이 통로 구간이 진짜 정말 좁았어요. 저희 매대가 원래는 없어야 될 자리처럼 좁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건너편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저희 매대에서 일했던 그냥 단순 그냥 알바나 짧게 보고 간 지인분들도 그런 생각을 다 할 정도로 저희 그 통로 구간이 너무 좁아서, 근데 저희가 쇼케이스가 완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너편 매대를 손님이 구경을 하시면 이제 저희 쪽은 구경을 못하고 그 인파에 휩쓸려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대를 보면 당연히 그쪽 매대를 다른 손님들이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구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나다닐 수가 없고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니까 눈치가 보여서 구경을 잘 안 하고 대충 보고 그냥 사람이 너무 많네 이러고 그냥 지나다니시고, 그렇게 좁게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는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간도 좁은데 저희 통로도 좁았잖아요. 그럼 저희 매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랑 내일 무조건 나오라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 이 매출을 밝히면은 백화점 측에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밝히지 못하겠는데요. 하이디에서 매출보다도 훨씬 적어요. 진짜 하루라도 이 매출이 나오면 안 되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일주일을 채우고 싶은데 백화점 측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뭘 마련해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다못해 매대를 조금 밀어달라 이런 부탁도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왜 백화점을 위해서 나머지 이틀을 채워야 돼요? 그게 너무 무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백화점 측에서 실수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정말 영상을 되게 많이 편집하고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매대를 비우는 사장님이 뭐 정리를 하셨어야 됐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어떤 분이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관리자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 사장님들을 이렇게 쭈르륵 두고 영업하는 시간이었고 손님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 자리엔 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알바분이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왜 정리 안 하고 가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윽박 지르면서. 근데 저 그것도 너무 불쾌했고요. 이게 잘못한 사장님은 응당 그런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사장님들은 무슨 죄예요? 7곳의 사장님들은? 백화점 측 직원 말고요, 제 담당자 분이 너무너무 친절하셨어가지고 말을 너무너무 아낀 편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너무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처럼 녹화가 되고 제가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팝업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점만 보시는 게 아닐까. 아프니까 사장이다? 거기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 잘 돼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거 추가로 같이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픈 준비를 해야 돼서 이거 찍으려고 일부러 좀 일찍 나왔거든요. 오픈 준비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